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급성염증이란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은 같은 염증이 붙어 있어도 천냥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염증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지키는 하나의 보호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보호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부상, 바이러스 감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조심하고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과정으로서 급성염증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급성염증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면 그 자체가 감염, 폐혈증으로 가면서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급성염증을 초래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급성염증을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되었다면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잘 숙지하고 이 부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성염증은 어떻게 보면 그 염증 반응 자체가 만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몸이 뭔가 외부의 독소나 그 다음에 해로운 물질, 노폐물, 병균, 세균, 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의 면역세포가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서 또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우리 몸이 24시간 365일 염증과의 싸움 속에서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성염증은 잘 통제가 되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염증이라는 어떤 같은 어원을 가진 급성염증, 만성염증. 그래서 만성염증을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 급성염증의 증상을 잘 이해하고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되기 시작할 때 만성염증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재빠르게 간파하고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 몸을 만성염증의 덫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급성염증 증상 잘 이해하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효과적으로 잘 제어를 하고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구나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염증의 5가지 징후, 우리 몸에 손상이 온 상황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이 그 부위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코나 목으로 들어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에 뭔가 염증이 생겼을 때는 겨드랑이 쪽으로 혈액세포들이 가는 것이고 그 해당 부위 쪽으로 우리의 혈액들이 총 집중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과 싸움을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때 나타나는 5가지 징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통증, 아픕니다. 통증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증을 못 느끼면 우리는 더 큰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칼에 베었는데 통증을 느껴야죠. 통증이 없으면 아예 칼이 아주 깊게 베어서 잘라지는 절단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겠죠. 화상을 이렇게 입었을 때도 우리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재빠르게 우리 몸을 회피해서 그것으로부터 지킵니다.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본인이 회피하는 하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 만성 통증화되면 또 그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발적입니다. 혈액이 모이니까 빨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이 납니다. 열감. 그 다음에 그쪽 부분에 어떤 림프액이 오고 우리 면역세포들이 외부에 있는 노폐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싸우면서 시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림프절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같이 하는 거죠. 부종하고 종창, 붓기, 그 다음에 이 뭉어리 같은 것이 잡힙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동의 제한, 그러니까 움직임의 제한을 두는 거죠. 이런 것은 염증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만약에 만성염증화가 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 또 만성염증화가 되는지를 또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급성염증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은 상당 기간, 그리고 아주 불행한 경우에는 평생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급성염증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급성염증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만성염증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급성염증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서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잦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몸이 만성염증화 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관의 염증이 지속되면 그래서 혈관의 염증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면 만성 통증화 됩니다. 급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부위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데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질병이 있죠. 자가면역질환. 지속적인 만성염증 상태에 있다는 거죠. 관절 부위, 근육 부위, 사이 부위가 아프다는 사람들, 염증이 거기 집적되는 것이고요. 손과 발 부위가 저리면서 되게 시린 느낌,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있다면 염증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저해된다는, 이렇게 통증 자체가 만성 통증화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발적이 생겼다가 없어져야 되죠. 근데 지속적으로 발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 상태로 인해서 장이 새고 혈관이 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염증,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면역과 복구세포가 동원되면서 그 부위들이 빨갛게 될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빨간 어떤 특별히 다친 부위가 없고 염증 상태가 아닌데도, 급성염증 상태가 아닌데도 빨간 부분이 나타났다 없었다.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얼굴에 뭐 뽀록지 같은 것들이 그럴 수도 있고 두드리 같은 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혈관과 장이 지속적인 염증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혈관 안에 염증인자, 혈관 내벽이 헐거워지는 거죠. 염증인자 빠져나오면서 피부 발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장점막에 균열이 생기면 장점막 밑에 있는 혈관들 타고 우리 몸으로 다 퍼지면서 피부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발적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와 외부에 들어오는 우리 여러 가지 항원과의 투쟁에서 열감이 발생하죠. 그 부분이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뜨거운 격전지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면역세포와 염증 원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과의 투쟁 반응, 파이트 리스판스가 열감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급성염증이 나면 열이 나는구나, 뭔가 몸에 이상이 있구나, 몸에 경고를 주고 우리가 조심해라는 신호인데요. 지속적으로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열감이 나게 된다면 이것 자체가 몸에 긴장감을 굉장히 주고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킵니다.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혈관 운동의 저하와 더불어서 면역 반응의 어떤 저하가 나타났을 때 생기는 여성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의 어떤 열감 같은 게 어떤 만성염증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촉진과 폐쇄가 부종과 종창을 일으킵니다. 일시적으로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웠을 때 혈류가 증가되고 백혈구,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시체가 림프로 빠져나가면서 림프절이 일시적으로 종창이 되고 부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성염증화되면서 림프계 내에 노폐물의 증가가 생기고 이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부종과 종창이 생기는데, 부종과 종창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겠죠. 또 림프순환에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몸속에 노폐물이 더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는 악순환, 이게 만성염증에서의 부종과 종창이랍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난 게, 우리가 부으면 살이 된다, 셀룰라이트라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붓기가 살이 되는 것도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부종과 종창이 생기면 혈액순환의 재해, 림프순환의 재해가 나타나고 이것 자체가 나이살, 셀룰라이트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과 회복의 오류 반복.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가동 제한을 합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염증이 생겼다가 회복되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운동 제한, 관절 운동의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이나 가사용으로 인한 관절의 염증은 사용 제한으로 해당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 급성염증이지만, 관절과 근육의 경직은 운동 제한을 부르고 혈액 및 림프 순환의 저하를 만들어서 만성염증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자, 해결하는 방법은 각각 5가지 급성염증 반응에 대해서 잘 통제를 하면 이것 자체가 만성염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너무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인이 있는 통증이 있죠. 다친 부위라든지 감염이 있는 부위, 염증이 생긴 종기가 있는 부위, 그거는 신속하게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있는 부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기 삶의 질을 제한해서 잠을 못 자서 너무 괴롭다, 스트레스를 줄 정도다, 그러면 현대의학에 도움을 받았어, 진통 약물이라든지 처치를 받아서 제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더 악화시키는 것은 역시 스트레스나 수면의 부족, 운동의 부족, 잘못된 식습관이기 때문에 SSEN으로 잘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발적이 생긴다. 아까 제가 장이 새고 혈관이 샌다고 했죠. 혈액내막과 장점막을 잘 복구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내막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저염식,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식, 그 다음에 당독소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관과 장점막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장점막을 보호하는 최고의 우구는 장내 세균 숲이기 때문에 장내 세균 숲을 복원시키는
노력 또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원론을 하는데요. 강론에 관련된 것은 또 제 동영상 속에서 곳곳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또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감이 있을 때, 자, 그때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부분 자체가 몸을 약간 들뜨거나 불편하고 또 이렇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성피로라든지 면역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몸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이제 열감이 난다고 해서 또 너무 차갑게 해버리면 또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차갑거나 덥지 않게, 뜨겁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저체온증을 잘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혈압인 사람이 저혈압이 자주 오고 고혈당인 사람이 저혈당이 자주 오듯이 열감이 자주 나는 사람은 또 저체온이 오고 또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가 이제 감인 반응해서 또 열감이 나는 그런 악순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에어컨은 직접 쬐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안정하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을 해서 잠자는 동안 부교감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물을,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서 몸의 온도를 따뜻한 쪽으로 너무 차갑지 않게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종과 종착은 순환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혈액순환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숨찬 운동을,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땀난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림프 순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 특히 겨드랑이나 우리 사타구니, 뭐 고관절 부위 이런 부위에 있는 림프절을 잘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의 림프 순환을 도와주고 교감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은데요. 스트레칭 중에 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손을 틀고 발목을 돌려주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동 제한이 있으면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소염작용을 해서 가동 제한이 되게 심할 때는 소염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가면 그것 자체가 혈액순환에 저해가 되면서 지속적인 가동 제한이 올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해준데 이때 스트레칭을 너무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자기가 부드럽게 자기 스스로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줘서 섬유화되고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동 제한이 오는 부위가 대부분이 관절이나 인대인데 관절과 인대를 도와주는 최고의 우구는 근육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근력 운동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항상 하는 운동이 팔굽혀기, 벽에 대고 팔굽혀기, 스쿼팅, 그리고 걷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우리 몸의 근육량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염증의 5가지 증상을 알면 만성염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가 알려드린 팁대로 조기에 만성염증의 싹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